당연하지만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이야기죠. 이 공부 환경이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대학 시대의 지식 온! 안녕하세요. 신정호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부 환경이 학생들의 마음에 어떠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막 시작하게 됐을 때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종종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부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책상 청소 또는 주변 청소하는 행동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행동들이 어떤 심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때 보면 이런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공부 딱 할 때 집중해서 하면 좋잖아요. 근데 주변에 다른 요소들이 막 눈에 들어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공부라고 하는 게 원하는 일일까 해야 될 일일까 생각해 보면 원하는 일이기보다는 해야 될 일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의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두뇌가 전체 몸의 무게로 우리가 비율을 이야기하면 한 2에서 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30%가량을 두뇌가 소비한다고 해요. 그만큼 생각한다는 게 힘든 일입니다. 해야만 일이죠. 또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긴장,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또 우리가 공부 막 시작했을 때 다른 것을 막 하는 행동은 어떤 심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냐면 미루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게 특히 중요하지만 나에겐 되게 도전적일 때, 즉 심적 부담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 행동을 좀 미루려고 합니다. 잘해야 되는데 잘할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루는 행동을 해요. 그 미루는 행동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심적 불편함을 경험하는데 약간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불편함을 약간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딴 행동을 하는 거죠. 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완벽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공부할 때 완벽하게 주변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도 공부 시작 전에 약간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막 시작할 때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일단은 시작하고 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몰입해야 되거든요. 공부할 때는 이 몰입의 어떤 그 힘을 뺏어갑니다. 자꾸 주변 상황에 주의를 돌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몰입이 안 되는 거죠. 그 몰입이 안 되는 주변 상황의 유혹물로부터 자꾸 자기가 유혹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즉 집중을 못하고 다른 일을 하는 그런 행동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자기 조절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다양한 그 자극들을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통제의 힘을 점차 잃어간다. 그럼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학습의 결과는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되게 중요한 자기 효능감, 나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처럼 우리가 공부할 때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청소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행동이 뭐냐면 저도 가끔 그러는데 괜히 이메일 확인하는 거예요. SNS, 문자 확인하는 거. 이런 것도 비슷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공부하기 전에 꼭 먹을 거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배도 안 고픈데 뭔가 자기를 달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뭐 간식거리나 음료수 같은 것들을 공부 시작한다고 딱 앉자마자 찾는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그와 유사하죠. 또 공부 시작할 때 음악 틀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자기가 집중하는 것에 부담, 긴장, 스트레스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일종의 하는 유사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학습,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최악의 심리 상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향 행동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의식이 없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학습에 있어서 최악의 심리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끊임없이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이겨내려고 하는 일련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자기만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두 번째, 공부할 때는 기분이 좀 좋아야 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상태, 감정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하고 부정적인 감정, 마음의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가져다 줘요. 우리가 최악의 심리 상태라고 하는 게 자꾸 불안, 긴장을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나 잘 못할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이 있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실제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든 거죠. 따라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 긍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격려,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심리 상태가 지속되면 내가 공부해야 될, 왜 일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른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렇다 보면 계속해서 실패 경험을 하게 되고 이 실패 경험이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존감의 상처가 그냥 개인의 학습 또는 공부라고 하는 영역 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면 다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잘 안 들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축시켜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경험해 보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심리 상태 어떻게 스스로 체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의 수면 행동이에요. 잠을 자는데 되게 힘들다. 심리 상태, 불안이나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쉽게 잠을 자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또는 아주 짧게 자는 것도 심리적인 불안정성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심리 상태가 되게 약할 때에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만나는 것을 꺼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새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만나는 것을 꺼려 하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심리 상태가 긍정적이고 강한지 약하고 부정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심리 상태는 무엇일까요? 먼저 경쟁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자신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는 게 중요해요. 이 경쟁이나 사회 비교는 불안의 마음을 강화시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반면에 목표가 있으면 기대, 희망을 가져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갖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보면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아니야, 이거 어려울 수 있어. 걱정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경우 나중에 결과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더라. 세 번째는 몰입입니다. 뭔가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그 과정에서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 자꾸 주변에 유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딱 마음을 다잡고 지금 해야 될 일을 바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하려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최적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개인적 노력은 무엇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첫 번째, 자기의 심리 상태를 최적화시키려면 생활 패턴이 일정해야 돼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생활 패턴 중에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중요한 활동을 좀 말씀드리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운동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은 체력도 좋아지고 또 마음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일정한 행동 패턴을 갖는 데 있어서 수면하고 운동, 이것은 일정한 시간에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자신의 일상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몰입의 힘을 키우는 건데, 이 몰입의 힘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일단은 딴짓하지 말고 그 일에 바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그거 외에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모듈 단위로 약간 시간 단위를 만들어서 집중하고 잠시 쉬고 집중하고 잠시 쉬고 하는 모듈 단위 학습 행동을 자기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학습을 끝내고 난 다음에 잠깐 쉬는 거예요. 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다시 시작할 때는 이전에 내가 방금 학습했던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 다음으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되면 집중의 시간이 전체적으로 더 길어져요. 우리가 쭉 이어서 하는 것보다 모듈 단위로 20분이면 20분씩 또는 주제 단위로 잘라서 했을 때 상대적인 집중 시간이 훨씬 길어진다라고 하는 게 연구 결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 활동을 할 때 길게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주제별로 나눠서 집중해서 보고 잠깐 쉬고 정리하고, 이게 훨씬 몰입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10분, 15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잠시 쉬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다면, 이번에는 10분에서 11분, 11분에서 12분 조금씩 그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10분에서 시작했던 집중의 힘이 20분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힘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갈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음에 세 번째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하루 일과를 끝낸 다음에 굿잡 일지를 작성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에 내가 잘한 일, 자기 스스로 칭찬하고 보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있었던 일 중에 내가 정말 의미 있고 나 스스로 칭찬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어떤 일이든, 공부도 그렇습니다, 잘할 수 있는 아주 강한 자신의 의지, 힘을 갖게 되는 거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도와주면 더 힘이 되겠죠. 이 주변 지인들이 어떻게 이 집중하고 몰입하고 자신의 어떤 활동에 자기주도적인 의식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자, 먼저 우리 주변 지인들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각했을 때, 일단은 심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게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자꾸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갖게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오히려 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때는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해, 주변 사람들이. 근데 과정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결과도 좋잖아요. 열심히 한 거, 그것이 좋은 경험 자산으로도 남을 수 있는데, 너무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한 그 과정에서 칭찬해주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는 격려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뭔가 도전할 때 그 개인에게 중요한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부 환경, 또 주변 환경이 개인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마음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메신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지인들, 주변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존재예요. 우리 학생들이, 또 내가 아는 지인이 뭔가를 도전할 때 옆에서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게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의 지식 온 신종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